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1월에 그냥 로봇 2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말까지 여러 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1월 달에 우직하게 사모으시면은 이번 연말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까지 연속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8,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은 하반기 24년도 상반기에 투자를 하실 때 해당 리포트 참고하시면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당장 로봇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로봇을 왜 봐야 되냐? 지금 IT 기기의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에 AI와 로봇 등 신사업 확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IT 기기 수요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가전 업체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향이 되냐?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12억 대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왜 그래요? 혁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작년에 샀던 모델과 올해 사는 모델에 대한 차이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즉 굳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거나 이 스마트폰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거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야지 거기에 따른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니즈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애플이 내년에 스마트폰에다 뭘 넣는다고 했어요? AI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AI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사업 모델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AI가 적용된다는 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겠죠. 생산 공정 과정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어요? 바로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국내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판매량을 급증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도 기업의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이 현재 선두입니다. 특히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미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가 현재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미국과 일본의 경쟁이 뚜렷한 게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부품은 일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이 어느 쪽을 앞두고 있냐? 바로 산업 로봇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출하량의 45%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마존이 물류 현장에서에 대한 로봇 도입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죠.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로봇에 대한 물류에 대한 로봇 도입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확장시킨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현재 아마존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의 미국, 산업용 로봇의 일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 로봇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은 어때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기업들, 이미 50년, 30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던 기업들에서 계속 이용하겠지만 서비스 로봇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계속 치고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성을 잡고 투자했는 게 바로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서비스 로봇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의 선두 기업인 아마존이 지금 어떤 기업을 선택했어요? 테슬라가 아닌 어질리티 로보틱스를 선택합니다. 아마존이 8월에 오픈한 시애틀 물류 창고에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등장시킵니다. 물류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마존이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투자를 감행해 왔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로봇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자, 근데 물론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에요. 걸음걸이부터 해가지고 손 모양이나 행동 제스처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 인간과 동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아마존 물류센터 내에는 두 다리로 걸으며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을 현재 그 로봇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로봇에 대한 사랑이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부터 유명했죠. 특히나 2022년도에는 물류 사업 확대를 위해서 1조 3,450억 원을 투자해 아마존 산업혁신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죠. 사실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결국에 어질리티 로보틱스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자동화고요. 물류에 대한 로봇이고요. 휴머노이드입니다.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LG전자도 물류 로봇, SK도 결국에 순찰 로봇이 뭐예요? 이동할 수 있는 물류 로봇에 대한 기능을 포함한 거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실내 배송 로봇, 카카오 모빌리티도 로봇 서비스 플랫폼 연동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즉 서비스 로봇에 국내 대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용 로봇에 투자해봤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락인 효과가 뭐냐? 이 기업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물량을 그 회원들을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즉 그 락인 효과를 뚫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에서 이슈가 가장 크게 터지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붐을 일으켰고요. 실질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어떠한 로봇 산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그 산업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이번에 어디다 투자해요? 네이버한테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에 적용된 기술을 사업화를 본격화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MOU를 통해서 AI, 디지털 트윈, 로봇 등 1784에 적용된 기술과 솔루션의 대외 세일즈를 본격화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판단하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는 최근에 사우디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수출로 증명했듯이 팀 네이버 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시장이 점차적으로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들, 로봇을 활용한 AI를 활용한 이러한 기술들이 시장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AI, 로봇,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B2B 특화, 서비스, 5G 네트워크 1위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장 경쟁력에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아니 왜 도대체 삼성전자가 수많은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를 선택한 거냐? 왜 네이버를 선택했을까요? 네이버는 자동화의 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1784에서 로봇을 활용한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봤을 때 네이버가 그 분야에선 현재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난 6일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세종을 가동을 했죠. 이 각세종의 크기가 63빌딩을 옆으로 눕힌 것보다 더 긴 길이의 건물입니다. 뭐 축구장이 41개를 합친 크기다, 엄청나게 크다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왔는데 서버용 PC를 옮기고 정리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처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63빌딩을 옆으로 눕힌 것보다 더 큰 건물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과 PC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단일 기업 데이터 센터 기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졌던 네이버의 각 춘천이 10만 유닛인데 그 각 춘천의 6배 규모고요. 각 춘천에서 사람이 하던 작업을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로봇이 관리합니다. 즉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무려 30%에서 50% 감소합니다. 비용만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효율성까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 활용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로봇이 이런 분야에서만 데이터 산업에서만 자동화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 로봇의 자동화의 핵심 꽃은 물류입니다. 물류 산업에서 핵심 기술의 자동화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업계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비대면 소비가 트렌드가 됐죠.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물품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상용화되면서 소비 트렌드가 상용화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 선보이고 그거를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역직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 역직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커지냐? 2019년도 기준에서 1,300만 건이었습니다. 즉 역직구에 대한 물량이. 근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만 2,900만 건이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4,2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19년 대비해서 벌써 300% 이상 주문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유통 공룡인 쿠팡은 지난 2일 11월 2일 날 대만에서 두 번째 대형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 풀필먼트 센터를 마련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외에 대한, 특히나 해외 물류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의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즉,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해외 공장을 짓거나 혹은 국내에 짓더라도 이 엄청난 물류, 해외에서도 현재 국내 브랜드에 대한 물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에 대한 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동화를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CJ 대한통운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물류를 일괄 대행하는 인천 GDC, 그러니까 글로벌 배송센터를 다음 달에 본격화해서 가동을 하는데, 그때 가동되는 오토스토어를 공개했습니다. 이 오토스토어가 총 3만 종류의 제품이 담긴 바구니 중에서 해외 소비자가 주문한 바구니를 찾아서 출고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나오는 로봇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 자체가 30%에서 50% 넘게 좋아집니다. 즉, 이 자동화 자체가 지금은 물류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조업도 결국에는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철들이나 혹은 부품들을 전부 다 옮겨서 그 적합한 위치에 옮기는 게 핵심적인데, 제조업, 특히나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에서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빈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데이터 센터 산업,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도 로봇이 알아서 사람이 없이 자동화돼서 운전이 되고 있고요. 배송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기술로 물류 자동화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로봇 활용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커진다는 것은 수혜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이 유진 로봇은 청소 로봇이나 물류 로봇 등 완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세대 로봇 기업이다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고객사 맞춤 제작이 가능한 커스텀 AMR로 사용 범위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사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 고객사마다 모든 고객사들이, 모든 제조업들이나 모든 물류 업체들이 똑같은 AMR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죠. 즉, 그러한 기업에 맞춰서 물류 로봇을 앞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방금 제가 락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유진 로봇의 AMR을 한번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음 로봇을 주문할 때도 유진 로봇에 대한 주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캐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LG U+와 MOU 체결로 통해서 물류 로봇 솔루션으로 5G 통신망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물류 자동화 솔루션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AMR, 특히나 이러한 물류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부터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유진 로봇,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은 12월, 1월, 2월 시장에서 매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류 로봇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나는 확인해서 투자에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진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냈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르신 다음에 약관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이름까지 적으시면은 무료 회원가입 끝입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따로 유출될 걱정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까지 끝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셨을 때 공지사항 두 번째에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제가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았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컨텐츠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급등 추천주에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어떠한 뉴스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당일 급등주의 재료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필요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모든 내용들, 컨텐츠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해당 리포트 사용하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